안녕하십니까. 저는 난임과 유산, 임신, 출산, 가정의 여성과 함께 3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는 학교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여성건강 간호 담당자 박정미 교수입니다. 제가 여성건강 간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난임과 유산, 임신, 출산 과정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성의 삶 속에서 임신과 출산의 기쁨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성건강간호는 whc.nsu.ac.kr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강의는 유산시술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출혈 등으로 소파수술을 하는 경우 또 임신 주수에 따라서 시술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치료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면 여성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가정을 생략하게 되고 출산했을 때보다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산 후에 신체적 기능 회복이 늦어지고 심리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거나 집안일을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푹 쉬고 몸조리를 잘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만 다음에 임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식이입니다. 고단백 음식,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충분한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하며 철분이 많이 된 음식, 콩, 계란, 노른자 등을 먹는 것도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운동입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되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며 집안에서 간단히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을 하여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회복을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단 무리한 운동이나 집안일이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은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므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산도 출혈과 동일하게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피하고 특히 장거리 이용을 하는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치료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수술 이외에도 일주일 정도는 병원 진찰을 받아 감염 예방과 상처 치유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후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책을 읽거나 문화생활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탁막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유산 후에는 세균 감염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탁목욕은 적어도 2 내지 3주 동안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간단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산 치료 시 응급 상황의 치료법입니다. 소파 수술 이후 며칠 동안 가벼운 질출혈과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양이 점점 많아지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을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다한 질출혈, 지속되는 질출혈이나 복통이 있는 경우, 또 원인 불명의 열이 지속되는 경우는 자궁 수축이 좋지 않다거나 세균 감염이 있거나 자궁이나 부속기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시 다니던 병원이 먼 거리일 때는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산 후 임신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 후에는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의 생리를 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유산 후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자궁 내막이 완성된 시기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혈이나 복통, 증상들이 그때까지 지속이 된다면 임신하기에 적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최적의 임신 시기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